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건 스탠리의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읽어볼 텐데요. 테슬라 인도 진출, 중국의 대항마가 될까? 그리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읽기 전에요. 우리 미국 시장 전체 흐름과 방향들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빅테크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아마존, 구글, 테슬라까지 뭐 전반적으로 뭐 큰 변화 없이 무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나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급등했죠. 아마존도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또 이제 CEO 교체 이전에 급등했다가 요즘 약간의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분기 발표를 앞두고 대략 한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고 보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페이스북과 엔비디아죠. 자, 페이스북이 오늘 가장 많이 급등했고요. 빅테크 중에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쉼없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업그레이드가 나왔어요. 타겟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1000불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800대까지 올랐거든요. 오늘 800을 이제 넘고 완전히 안착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1000불까지도 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왜 많이 올랐냐면요.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에 이 그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게임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 산업 관련된 쪽에 지금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그쪽 산업을 지금 발전시킨다라는 보고서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분기 첫 번째 날입니다. 7월 1일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맞춰서 테슬라 또 특집을 다뤘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측들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 진출은 전기차 아주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요. 여전히 타겟 프라이스 변함이 없습니다. 900불대로 그대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스톡 랭킹 레이팅도요. 오버웨이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지금 time to buy, strong buy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추매해도 된다라고 주문을 내놓고 있어요. 보고서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향후 몇 개월 안에 테슬라의 인도 진출은 여러 인베스터들,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한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중국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 안에서의 어떤 그 테슬라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중국은 자국 내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테슬라를 경계하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자꾸만 이제 중국 안에서의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요. 자, 현재 중국의 어떤 그 테슬라 판매가 워낙 그 비중이 높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는 이제 non-China, 즉 이제 중국의 비중을 좀 줄이고 중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이 테슬라가 다른 어떤 지역들로 확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투자를 하고 인도에 공장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 인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인도의 현재 전기차 판매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대략 4,093대 정도 팔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 5월달이죠. 올해 5월달에 4,824대를 겨우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테슬라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인도 시장에서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깝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는 인도에는 딜리버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현재로서는 전기차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미미하고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형편없어 보이고 굉장히 빈약해 보이지만 향후 수년 내에 인도의 전기차 시장의 그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속도로 팽창되고 확장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 수치로 살펴보게 되면요. 2025년도쯤에 되면 대략 한 20만 대 정도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200만 대는 무난히 돌파할 것이고 2035년도에는 550만 대, 그리고 2040년도에는 1200만 대,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은 2100만 대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인도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인도는 대략 2035년도쯤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의 마켓 쉐어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요, 무려 14%의 포션을 가져게 될 거고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의 20%는 좋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급속히 팽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제공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빨간색은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고요. 파란색 선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인데요. 자, 지금은 미국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미미한데요. 자, 그런데 언제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미국 시장을 능가하냐면요. 대략 2030년도 중후반 정도가 되면 인도의 전기차 마켓 쉐어가 미국 시장을 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직은 인도 시장이 미약하지만 향후 지금 한 1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이 이제 달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중국에 집중해야 되지만, 자, 그러나 적어도 이제 10년 후를 내다보고서는 지금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좋죠. 인도 시장에 지금 하반기나 내년 초반에는 좀 진출을 해서 미리 경쟁사들보다 앞서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인도 진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제 고려 중에 있고 지금 전략들을 짜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미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들어가서 서서히 이제 기반을,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대략 2030년도 중후반이 되면 인도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유럽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그런 어떤 전기차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서의 이제 전기차 공장을 세우게 될 텐데, 멀티플 전기차 플랜트를 세운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죠. 미국처럼 현재 아우스틴과 텍사스에 공장을 세워두고 또 북쪽에다가 또 하나 또 세우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인도에서도 공장을 몇 군데다가 지금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 시장 자체가, 인도도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Renewable Energy Generation 이런 시스템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스토리지, 그런 부분 테슬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에너지 전체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진출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이 테슬라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킹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보다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징 스테이션을 세워야겠죠. 그런 부분은 테슬라가 또 슈퍼차저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가 사용한 valuation methodology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valuation methodology는 뭐냐면요. 지금 자신들이 타겟 프라이스를 900불로 잡았는데 그 타겟 프라이스의 그 900불을 산정할 때 어떤 방법론을 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체계를 사용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자, 먼저 6가지 컴포넌트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30년도가 되면 대략 테슬라가 550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값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30년도에 550만 대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이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자, 이 2030년도면 지금 10년 후인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천만 대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충분히 2천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보수적으로 잡았어도 550만 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으면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중에 1등하는 전 세계 1등하는 차가 이제 도요타나 폭스바겐 아닙니까? 사실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 1000만 대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뒤면요, 대략적으로 1000만 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만 대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이제 배터리 가격이 싸져서 싼 가격으로 차가 나오게 되면 그 2000만 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550만 대를 그냥 잡은 거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이런 수치는 뭐 무난하게 사실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테슬라가 얼만큼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량이 2분기에 몇 대를 판매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올해만 벌써 100만 대인데 사실 10년 뒤에 550만 대는 굉장히 적게 잡았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참고했냐면 테슬라 모빌리티인 거예요. 자, 이건 자율주행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자율주행이 앞으로 시행되었을 때에 이제 적용되는 점을 이제 적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테슬라가 third party powertrain supplier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바디 플랫폼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분야도 고려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주가당 75불 정도로 잡아서 많이 밸류에이션을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이거든요. 보험 사업도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가당 37불 정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죠. 자, 이건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른 회사나 또 이 테슬라 차에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6가지를 종합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대략 한 900불 정도는 충분히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충분히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요.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 케이스에서는요. 뭐 1000불도 넘어갈 수 있고 1500불도 가능한 것이 지금 테슬라의 가능성이고요. 자,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지점은요. 중국 중심의 일변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리스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미중 분쟁과 또 중국이 자기 차 회사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찌됐든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 진출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대비를 한다면 훨씬 중국 쪽에서도 경계가 되고 중국 쪽에서도 함부할 수 없는 그런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